자, 20페이지에 논제 2번, 문제 2번, 뭐, 논제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확률 관련된 문항이야. 지금 확통 부분에 혹시 수업 들어갔나? 학교에서? 교과과정? 확통 끝났나?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여하튼 다 들어가긴 해? 아직 시작 안 한 데도 있어? 그래. 여기선 사실 확률적인 요소는 상당히 간단해. 알겠지? 확률적 요소는 간단하고 중요한 거는 이 수열의 응용 문항, 특히 이제 점화식과 일반항에 관련된 문항에 또 중요하게 연결되는 소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률적 소재야. 확률에서 경우의 수나 확률 계산하는 문제 있잖아요. 응? 이때 어떤 이제 특히 게임 문제에서 어떤 게임이나 어떤 진행의 조건을 주고 그 진행의 조건으로부터 확률이 일반적으로 n번째 시행에서의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사건이 n번 진행되게 되면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수학적 관계식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다 n값 대입하면 이제 확률이 나오는 거지. 경우의 수는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와 같은 문제의 한 유형으로서 특히 이제 일반항 점화식과 또 일반항 계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또 소재가 돼서 나오는 거야. 주제가 돼서. 알겠지? 그 유형 하나를 여기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약간은 이제 확률적 지식도 필요로 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점검을 좀 해두시고요. 자, 먼저 이 문제를 우리가 굳이 이제 풀어보는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점화식이야. 먼저 문제에서 증명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일반항이지만 이 일반항을 증명하기 위해서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우린 점화식을 만들고, 근데 이 점화식이 특이하게 뭘로 되어 있냐면 세 개의 이웃하는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an, an 플러스 1, 뭐 an 플러스 2와 같은 항으로 구성되어진 관계식이 만들어지게 돼. 문제 조건을 해석해 보면. 그리고 이 점화식을 유도하는 과정으로서 특히 이제 논술 문제의 점화식 문항에서는 가장 난이도 높은 형태의 문제 형태야. 알겠지? 그걸로 이제 하나 볼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점화식으로부터 세 이웃하는 항의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하는 것. 아까 전과 비슷한 어떤 방법이 돼. 1번에서 우리 설명했던 방식을 조금 확장하는. 그리고 나중에 이게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으로 뒤에 문제 또 연결이 돼요. 알겠지? 그걸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극한값으로 구하는 문제. 점화식 일반항 극한 연결되어지는 문제. 앞에서도 그렇지만 이것들이 이렇게 세트화되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거기다가 영역을 어디까지 확장한 거야? 확률의 영역까지 확장한 거야. 알겠지? 자, 논술 문제는 이런 구성의 특징도 가진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또 확률적 계산에 관한 간단한 사건과 여사건 관계를 활용한 확률 계산 문제, 독립시행에 관한 확률적 요소들도 이제 문항 속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확률 파트에서 우리가 또 따로 연습을 더 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아직 확률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용을 갖다 우리가 검토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먼저 이제 짧지만 제시문. 여기서는 제시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앞에 제시문도 그렇고 두 문제의 제시문이 공통점이 있지.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떤 수학적 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문제의 조건을 갖다가 주는, 그치? 소문항들에 대한 어떤 큰 조건을 주는 그런 제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시문이야. 어떤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은 3분의 2라고 한다. 이 농구 선수가 n번의 자유투를 던질 때 사건 PA, 사건 ABC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 이런 것들이 복잡하지, 확률 문제는. 그치요? A 사건, n번 중 한 번도 연달아 성공하지 않는 사건. 그러니까 성공이 계속 성공해서 가는 경우는 없다. 알겠지?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연달아서 성공이 나오는 경우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어떻게 가는 경우밖에 없어요? 성공, 실패,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실패, 성공. 이런 식으로 가든지. 그치? 뭐 생각해보면 경우의 수가 되게 많어. 좀 막막하지, 이렇게 되면. 왜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건 A의 확률 계산한다고 한다면.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패, 뭐 이런 식으로 돼. 성공이 아니지.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쭉 가다가 중간에 성공이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면 돼, 그냥. 성공이 연달아만 없으면 되니까. 꽤 깨달은 조건이야, 생각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마도 이 문제에서는 이 A의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 A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공식을 유도하는 건데, 아마도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논리적인 어떤 판단을 갖다 좀 내려야 될 부분이야. B하고 C는 좀 간단해. B는 N번의 시행 중에서
한 번도 연달아 실패하지 않는 사건. 이거하고는 또 거꾸로네.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C. N번 중 한 번 성공한 사건. K번. K번 여기 빠졌네. N번 중 K번 성공한 사건. 이때 사실 요 B하고 C의 조건 있잖아요. 요 B, C의 조건은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알겠지? 이게 이제 세트로 되어 있는 문항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B, C는 이 직접 문제하고 관련이 좀 적고, 여기서는 A의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는 문제를 풀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건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번 던졌을 때 성공할 확률이 이제 3분의 2라고 하는 것. 그치?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계산을 위한 어떤 조건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자유투는 다음 논제 답하여라. 단, 자유투는 독립시행이다. 여기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확률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텐데, 얘가 지금 N번 시행하잖아. N번 시행하는데, 앞 사건에 자유투를 던져서 성공했건 말았건, 그 다음 사건에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앞 사건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뜻이야. 독립적이라는 뜻이야. 각 시행들이. 알겠지? 근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농구선수 A가 자유투 3개를 얻었는데 첫 번째 중요한 순간에 첫 번째 자유투를 실패했다. 두 번째 자유투 실패했어. 왜 실패했는가 분석하는데 첫 번째 실패해서 많은 부담감을 가지다 보니까는 두 번째 실패했다. 이거는 독립시행이 아니라 뭐야? 이런 부담감이 연계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은 그렇지. 앞에 사건의 결과물이 나한테 뭔가 다음 사건에 심리적인 영향이든 뭐든 영향을 준 거지 이런 경우에는. 그치? 이런 전제 조건을 깔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독립시행이 아닌 경우가 되는 거지. 알겠지? 독립시행은 그런 뜻이야. 일단 개략적으로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 독립시행은 아예 수식으로 여러분들 교과상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알겠죠?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알아놓자. 그러니까 매번 성공할 확률은 몇 분의 몇이다라는 걸 대신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3분의 2다. 매번 성공할 확률은. 항상. 시행 횟수하고 상관없이. 그걸 이제 독립시행이라는 말로 표현해 준 거야. 자, 다음 사건, 논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를 우리 이제 PN이라고 이렇게 정의하자. 이때 PN에 관한 점화식을 구하여라. 자, 아까 전에 봤지만은 지금 논제 하나의 요구 사항들이 꽤 많지. 그치? 치사하게 하나씩 안 넣고. 문제 몇 개 안 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소문제들이 많은 거야. 여기저기. 이런 것들은 답안상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놔. 알겠죠? 이거 하나라도 놓치면 답안상에서 이거 결과물로 하나라도 제시 안 하면 이거 무조건 절반 이상 나가버리는 거야. 알겠죠? 점화식을 구하는 것. 반드시 점화식을 제시해야 돼. 다음 시 그 점화식을 만족시킴을 증명하는 것. 이건 또 두 번째 요구사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문제의 요구사항이 몇 개인 거야? 크게 두 가지 요구사항이 존재한다. 이런 건 여러분들 문제집 받고 문제지에다 이렇게 아예 표시해버리는 게 좋아. 나중에 실수하지 않게. 빠뜨려서 실수하지 않게. 자, 그래서 PN에 대한 확률. 이 점화식을 구하고 이 확률 PN을 봤더니 마이너스 3분의 1에 M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의 3분의 2의 M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수열의 일반항이지. 그치? PN의 일반항을 계산하라. 즉, 수열의 기본적인 문제. 점화식 구하고 뭘 찾아라? 일반항 계산해라. 그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앞에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야. 문제 난이도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연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일반항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어떻게 설명해 내는가. 일반 점화식을 구해내는가. 여러분들 그 수열의 점화식 구할 때, 문제 조건을 수열의 점화식 구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많이 쓰는 방법. 문제 조건 나오면 A1, A2, A3 일단 다 구해보지. 간단한 거. 거기에서 규칙이 잘 나오면 어때? 기분 좋게 그냥 땅 하고 AN. 그치? 땅 써버리지. 누들러반에서는 그렇게 쓰면은 접근 방법상에서 감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경험적으로 진행한 거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적인 용어라고 한다면 귀납적 추론이라고 그래요. 추론. 추측이야, 추측. 쉽게 얘기해서. A1이 이렇고 A2가 이렇고 A3가 이러니까 AN도 이럴 것이다 라는 추측에 의한 결과를 쓴 거야. 추측에 의한 결과는 실제로 그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지. 즉 완전히 검증이 되진 않은 거야. 그래서 논술 문제에서는 사실 그 방법은 가능하면 쓰지 않아야 돼. 이 점화식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야. 만일 숫자가 1, 2, 4, 8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1, 2, 4, 8 이런 식으로 A1, A2, A3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쓸 거야? 1, 2, 4, 8 해가지고
숫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계산했더니 1, 2, 4, 8 이렇게 나오더라. 그치? 2의 n-1제곱이지? an 이퀄. 그치? 근데 실제로 앞에 1, 2, 4, 8 해가지고 4개의 항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다음 항들이 아주 복잡한 점화식에서 결과를 뽑을 땐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 아주 복잡한 그 조건으로부터 요 5번째 항부터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알 수는 없는 거야. 실제로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검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추론이라고 불러. 귀납적 추론. 알겠지? 사건 하나하나로부터 일반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진 것을 단순히 추측해 본 것이다. 만일 정확하게 한다면요, 그 추측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일반항을 추측한 다음에 더 정확하게 하려면 그 일반항이 실제로 맞는지는 따로 또 검증을 해야 돼. 그때 가장 쓰기 좋은 방법이 수학적 귀납법이야, 또. n에서 성공하면 n 플러스 1에서도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증명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점화식 자체를 구할 때는 사실 그런 방법 쓸 필요까지는 없어. 점화식 자체는. 알겠죠? 점화식 자체는 이때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이런 식으로 초항부터 초항 점검은 항상 하는 게 좋아. 알겠지? 초항 점검은 항상 하는 게 좋은데 해놔야 되는 거고 반드시 해놔야 되는데 나중에 n번째 항을 구하고 점화식을 구할 때는요 굳이 초항부터 할 필요가 없어. 네, 요거 잘 알아 너. 점화식을 만들 때는 굳이 초항부터 하나씩 다 규칙성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경우가 많아. 없는 경우가.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가 n번째를 미리 가정하는 거야. n번째의 사건의 확률을 pn이라고 했잖아. 이미 정의했죠. n번째에서의 확률이나 혹은 수열값을 정의하는 거야. 기호로. 뭐라고 하자? an이라고 하자. 수열 pn이라고 하자. 수열이지. pn. 수열 pn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야.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갖다 해석해서 그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야. 어떤 경우들이 존재하지? 왜냐하면 n번째까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거쳐야 되니까 그 전에 누군가를 거쳐서 와야 되니까 쫙 진행되어 나가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나가면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그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어떻게 진행돼가지고 이걸 해석해 보는 거야. 그러면 그냥 수열의 값이 톡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울 때 뭘 배웠냐면 학교에서 혹시 배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배워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어떤 형태냐 뭐 이런 계단 문제 피보나치 수열 같은 거 얘기하면서 계단 문제를 좀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계단이 있다고 하자. 자 근데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계단씩 뛰어가는 방법과 두 계단을 한꺼번에 뛰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해. 선택에. 자, n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의 경우의 수에 대한 점화식을 구해라.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제일 첫 번째, 바닥에서 출발할 때 제일 첫 번째 계단에 올라가는 방법은 한 가지다. 바닥에서.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가는 계단까지도 첫 번째 계단에 올라가는 방법이 한 가지다. 자, 두 번째 계단에 올라가는 방법은 몇 가지야? 한 가지, 그 다음에 위로 한 번에 뛰는 거, 두 칸 뛰는 거, 두 가지가 존재하지. 세 번째 계단에 올라가는 방법은?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가 되지?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건 한 칸, 두 칸, 두 칸, 한 칸. 그치? 세 가지. 1, 2, 3이네? 아, 신났다. an 이퀄 n이다. 망했죠. 스스로 이제 대학을 거부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 함부로 추론하면 안 되지. 뭔가 좀 찜찜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 더, 그러면 이제 느낌이 딱 오면 하나 더 조사하지. 네 번째 계단은. 아니, 되게 복잡해. 1, 1과 2의 조합이지, 그러니까. 1과 2의 조합을 통해서 4를 만들어내는. 합을 통해서. 4를 만드는 경우의 수들. 그것도 그걸 배열까지 고려해가지고. 그치? 그래서 1, 그 다음에 1, 2, 1,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2 해가지고 다 해야 돼. 이렇게 계산하면 총 5가지가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쭉 가다 보니까 열심히 한 거야. 하다 보니까는 5라고 하는 수는 앞에 2와 3을 더하면 5가 되고 3이라는 수는 1과 2를 더하니까 3이 되더라. 처음 두 개를 제외하고는 그런 규칙이 다 맞아 떨어지더라. 처음 두 개는 그 전에 두 개가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A1 이퀄 1, A2 이퀄 2, an은
A의 n-1 플러스 A의 n-2더라. 그 전에 오는 단계들의 합이더라. 방법들의 합이더라. 이렇게 추론을 해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더라도 요거는 추론에 의한 결과일 뿐이야.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귀납적 추론, 추측, 그치? 추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근거가 매우 빈약한 거지, 사실. 뒤에서도 이렇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해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숫자를 써놓고도 사실 규칙 찾기가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쵸?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자, 실제로 이 점화식음만 때는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n번째 계단에 올라가는 방법의 가지수 an부터 그냥 출발하는 거야. 근데 an에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해. 전 단계와 그 전전 단계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an의 n번째 계단에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뛸 수 있는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계단에 올라가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한 계단 올라가는 것과 두 계단 올라가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n번째 계단에 올라갈 때 마지막 선택이요. 한 계단 올라가서 n번째 계단에 올라가는 방법 한 가지와 마지막에 두 계단을 띄어서 올라가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래 안 그래? 그치? 마지막의 선택, 이 n에 직접 관련된 선택들만 고려하면 되는 거야. n-1번째 계단에 온 다음에 n-1번째까지 계단에 오는 방법의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정의에 의해서 a의 n-1가지가 되겠지. 아, 밑에서 뭔 짓을 하든 간에 이렇게 온 거야. 정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했으니까. 여기에서 마지막 한 계단 떼어서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야. 이 경로를 통해서 오는 방법 한 가지. 한 종류죠. 한 종류. 이렇게 해서 오는 방법은 총 몇 가지겠어? A n-1가지야. 밑에가 100가지면 100가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뛰면 되니까. 그치? 이 선택의 경로에 그걸 통하는 경로 하나와 그 다음에 또 어디서? 그치, 어디서 와야 돼 이번에? n-2번째 계단에서 몇 칸 한 번에 떼서 마지막에? 그치, 이 경우가 아닌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런데 n-2번째 계단에 오는 방법의 가지수는 뭐야? a의 n-2지. 그치? 정의에 의해서. 여기가 만약 90까지다. 그러면 쫙 올라와서 90까지의 선택이 이런 마지막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100까지가 마지막에 한 계단 뛰는 선택이 있는 거예요. 딱 요 두 가지야. 문제의 조건에서 이것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AN은 어떻게 된다? A의 n-1 플러스 A의 n-2다. 설명이 돼요? 이거는 경험적이야, 일반적이야? 이러한 방식의 설명은 일반적이지? 경험적이 아니라. 그치? 이걸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르는 방법이야. 귀납적 정의. 처음에 한 계단 뛰고 두 계단 뛰니까 초항 두 개는 필요해. 그치? A1 = 1, A2 = 2이다. n번째 계단에 대해서 n번째 계단에 이르는 방법의 가지수를 AN이라고 하면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n-1번째 계단에서 한 번 뛰어오는 방법과 한 칸 뛰어서 도착하는 방법과 n-2번째에서 두 칸 뛰어서 도달하는 방법 두 가지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AN은 AN-1 플러스 AN-가 되어짐을 알 수 있다고 끝나게 되는 거야. 5줄짜리 답안으로. 6줄짜리 답안으로. 어떤 게 더 간결한지 알 수 있겠지. 자, 지금 말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될 거야. 알겠죠? 수열 문제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적분이라든지 기하 문제를 이런 데서 막 튀어나온다 그랬지? 그치? 그때마다 이런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야. 알겠지? 점화식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처음부터 하나씩 해서 하는 것도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어. 알겠죠? 그렇게 할 때도 있어. 너무 복잡하고 이걸 일반적으로 추론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는 그런 경험적 방법도 어떤 근거가 돼. 또 딱 봐도 짝수들로 딱 돼 있는 수열인데 그걸 갖다 굳이 저렇게 일반화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는 있을까 없을까? 그런 문제들까지 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응? 너무나 자명한 경우, 응? 그런 경우에 있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쓴다고 한다면 이런 방식을 이렇게 설명해서 점화식을 만드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란 얘기야. 논술에서는 적어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 식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알겠지? 그리고 이 방식에서는 반드시 수열의 점화식에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게 초항에 관한 이야기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감점돼요. 이 n이
어디에서부터 성립되는지, 이 식에서 이 n이 어디에서부터 성립되는지, 이 n은 어디서부터 성립돼? 만약 식을 이렇게 쓰면. 그치. 수열의 기호의 표현상에 정의해가지고 n이 3 이상일 때만, 3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일 때만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n이 1일 때와 2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따로 써줘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요것들이 풀세트로 맞춰줘야지 수열의 점화식 표현이 완성이 된 거야. 이거 빼도 감점이야. 그래서 아예 뭐부터 해더라? 아예 초항 점검부터 항상 먼저 해두는 게 좋아. 간단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지 않고 경험적으로 A1, A2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초항부터 출발해주는 게 좋겠지. 그치? 일반적인 구조는 이렇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다. 농구 게임. 응? 목적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까지 점검하는 거야. 여기서는 왜 이 두 번째 항까지 점검해야 되냐면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문제의 조건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얘네가 두 개 이웃하는 항만으로 구성될 수가 없어. 봐봐. n번째 자유투를 성공하는 거야. 알겠지? n번째 여기서 보게 되면 an 중 PA,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N이라고 하는데 이때 PN에 관한 점화식을 하는 건데 n번 시도해가지고 그치? 한 번도 연달아 성공한 적이 없는 경우를 하는 건데 마지막에 선택이 어떤 경우가 있어요? n번째 선택이. 성공하는 경우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있겠지? n번째에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그치? 그리고 마지막 던진 게 성공하는 경우라고 하자.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에 n번째에서 성공하는 경우라 하자.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는 반드시 어때야 돼? 그 전 단계는 반드시 실패해야 돼. 왜냐면 그 전 단계에 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 단계가 성공하면 성공이 나와버리니까 마지막에. n번째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치?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A가 아니란 말이야. n번째에 성공하는 경우 하면 그 전 단계에서는 뭐가 돼야 돼? 실패하는 경우가 돼야 돼. 실패하는 경우. 그치?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실패하는 경우만 가지고 실패하는 그 전 단계가 실패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n-1번째가 실패하는 경우를 한다면 그 앞에 단계들에서는 뭐만 있으면 돼요? 실패하는 경우는 그 앞에 단계에서 사건 A와 A에 대한 사건이 n-1번째까지 진행되면 돼, 안 돼? 안 돼. n-1번 그 전 단계와 전 단계 n-1번 했고요. 마지막에 n-1번째 우리는 실패를 해야 돼. 실패하면 실패의 전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실패의 전 단계는. 그치, 거기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 뭘 해도 상관이 없어. 즉, 그 전에는 사건 A와 같은 똑같은 상황만 벌어지면 되는 거야. n-1번째까지. 그치? 그래서 Pn-1의 확률로 그대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야. Pnn. n-1번째까지 사건 A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성공하는 경우.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실패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어? 마지막이 실패하는 경우는. 조금 설명이 좀 애매하겠다. 마지막이 실패하는 경우는. 그 전에 무조건 성공한 거 한 번만, 그 n-1번째까지 다 뭐만 있으면 돼요.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도 연달아 성공하지 않는 사건만 벌어지면 되는 거야. 마지막에 실패하면 그 전에 성공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치? n-1번째까지 사건 A가 계속해서 벌어지면 되는 거야. 성공하는 경우는 좀 더 고민을 해야겠다.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계산할 때 좀 더 설명할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문제의 조건을 갖다 n과 n-1 그 전 단계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항들이 영향을 주게 될지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최소 3개의 이웃하는 항에 관한 식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 이게 풀이 준비하는 거야. 알겠지?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을 갖다 계산하기 위해서. 점화식과 일반항 계산. 특히 점화식 계산. 이 점화식 계산하는 게 까다로워. 사람 생각보다 이렇게. 특히 확률 문제 같이 어떤 선택적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피보나치 수열도 마찬가지고.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여하튼지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은 초항은 뭐가 되겠어요? 앞에. 초항은. A의 P1은. P1은 얼마가 되었죠? 이 문제에서는.
초항 점검 P1 얼마? P1 이퀄? 그렇지. P1 이퀄 1이 돼야 되지. 왜냐면 첫 번째 던졌는데 연달아 성공하지 않는 사건, 무조건 연달아 성공하지 않는 거지. 연달아 쏜 적이 없으니까. 그치? P1은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P2는 두 번째 항 점검은 사건에 이제 실제로 이민이 시작이 되는 거야. 연달아 쐈으니까. 그치? 얘는 어떤 경우냐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경우와, 그치? 실패하고 실패하는 경우와, 그치? 또 뭐 있어? 실패하고 성공하는 경우. 이렇게 다 계산해도 좋아. 이거 얼마야? 성공이 얼마냐?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그치? 그래서 얼마가 나오네? 9분의 5. 경우에서 다 계산해 준 거지. 이게 좀 귀찮으신 분은. 그치? 여사건. 그치? n번 중 한 번도 연달아 성공하지 않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 여사건이 되게 돼? 연달아 성공하는 사건의 여사건이죠. 그치? 1-서 연달아 성공하는 사건. 그래서 여사건의, 이런 것도 요령이야. 좀 복잡한 문제에서는 여사건에 대한 계산이 훨씬 더 편해. 그래서 1- 성공, 연달아 성공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제외시켜버리면 돼. 두 번밖에 없으니까 이건 간단히 계산한다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가 3분의 2, 얘가 3분의 2니까 얼마? 9분의 5 해가지고 똑같은 결과 나와. 이거는 가치상으로는 뭐 특별히 제한이 없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써도 정답이고 이렇게 써도 정답 다 받아. 수학적 문제를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 문제에서 제한하지 않으면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 알겠죠? 1부터 100까지 더하는데 수열의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도 있고 손가락을 그려가지고 손가락 100개, 1부터 100개의 손가락, 발가락, 머리카락 다 해가지고 답안지에다 붙여가지고 낼 수도 있는 거야. 몇 개라고 세서도. 거기에 대한 가치의 차이는 두진 않아. 맞으면은. 알겠지? 문제에서 제한하지 않으면 머리카락을 쓰지 마시오. 뭐 이런 제한이 없으면. 자, 그래서 어쨌든 P1, P2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요. 초항이니까 항상 먼저 좀 점검을 해두고 몇 개 정도는 사실은 이렇게 해보는 게 좋아. 근데 이걸 했다고 해서 대충 Pn이 어떻게 되는지 짐작이 되진 않지. 이것만 가지고는. 그치?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n이 3 이상일 때, 세 번 시행이 이상인 경우에서 이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 점화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점화식은 어떤 식으로 한다?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그 전 단계, n번째 단계에 대한 정의, Pn이죠. 확률 Pn. 그치? 사건 n번째까지 사건 AN이 되는 경우 확률 Pn. n-1번째까지 사건 A가 전개되는 경우는 P의 n-1. n번째에 대해서 n-1과 n-2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문제 조건을 그 상황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더 어려워. 뭐냐면 마지막이 성공하는 경우와 마지막이 n번째가 성공하는 경우와 n번째가 실패하는 경우의 상황이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야. 알겠지?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 n이 3인 경우는 둘로 나눠서 해야 돼. 마지막 사건이 n번째 사건이죠. 여기서 마지막이란 n번째 사건이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로 나눠서 접근을 해야 돼. 이유가 그거야. 마지막에 확률적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n번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전에 계단 올라가는 문제는 무조건 n번째 그냥 계단이 딱 가 있어야 되거든. 딱 하나밖에 없어, n번째가. 근데 얘는 n번째의 선택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해줘야 돼, 그때는. 자, 그리고 이제 점화식을 이제 제시하는 건데, 점화식을 제시할 때는 어떻게 해라? 앞에서의 두 개, 여기가 이제 제일 복잡한 부분이야. 솔루션 스텝에서도 그렇고. 솔루션 스텝에서는 이제 단계 2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사건이 성공한 경우의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Pn에 관한 점화식을 보면 n번째 시도에서 실패하는 경우부터 생각하자. n번째 실패. n번째 실패하면은 그 직전과 연결한다면 그 직전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도 상관없을 수 없어. 그 전까지 그냥 연달아 성공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n-1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되니까. n번째에 실패하면. 그치? 그러면 그 전까지 n-1번째까지
사건 A가 전개되면 되는 거야. 연달아, 이때까지 연달아 성공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다 되는 거야. 근데 n-1번째까지 사건 A가 발생하는 확률은 얼마야? 정의에 의해서 P의 n-1번이 되는 거지? Pn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기호 정의야. 그래서 n번째 실패하는 경우의 확률은 n번째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 Pn을 구성하는 사건은 이런 확률 사건 하나가 존재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n번째 성공하는 경우는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돼. n번째 성공하는 경우는 n-1번째에 성공하면 돼, 안 돼? n-1번째에 실패를 해야 돼, 얘는 반드시. 얘가 성공하면 안 돼. 그리고 n-1번째 실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다고 그랬어? n-1번째 실패하는 경우는. 실패하는 확률은. 그 전까지, 그러면서 사건 A가 돼야 되잖아, 전체가. 이거하고 똑같죠? n과 n-의 관계처럼 이러한 사건의 A 사건은 n-1번째에 대해서 이게 실패하면서 그 전까지 A 사건이 와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그치? 여기가 실패하면 그 전에는 자유로운 거야. 실패하면 자유로운 거야. 연달아 성공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여기가 그 전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연달아서 안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치? 다시 n-2번째까지 사건 A가 발생하면 되는 거야. 연달아서 성공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이 전 단계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실패를 끝나면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것에 대해서 확률적 정의가 얼마가 돼? P의 n- 몇? 2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P의 n-2. 됐지? 자, 그러면 Pn은 어떻게 되겠냐? Pn-1 마지막에 실패하는 경우, 마지막에 실패할 확률 얼마? 이거 실패할 확률 따져줘야지. 마지막에 성공하는 경우가 이것도 확률이니까, 마지막 선택까지도 확률이니까. 그치? 얘가 확률 얼마야? 3분의 1. n번째 3분의 1 확률이고 그 전까지는 확률 얼마여야 돼? Pn-1. 그치? 이렇게 구성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경우가 있어? 성공하는 경우. 확률 얼마? 마지막에 3분의 2의 확률. 근데 이게 3분의 2일 때는 그 전 단계가 반드시 얼마여야 돼? 그 전 단계. 이런 건 다 확률로 치는 거야. 얘가 A 사건이 전개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확률 P를 쓸 수 있으니까. A 사건에 대한 것만. 확률 Pn을 쓸 수 있으니까. 그치? n-1번째 실패해야 되지, 반드시. 이렇게 되려면. 여기 실패해야 돼. 이게 반드시 실패해야 되니까 얘 확률 얼마야? 실패 확률, 그치? 곱하기 3분의 1이 여기 껴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n-2번째까지 사건 A가 전개될 확률. 얼마? P의 n- 몇? 2. 이게 점화식이 되는 거예요. 자, 초항은 반드시 써줘라. 요거는 n이 얼마 이상일 때이다? 3 이상일 때이고. 초항 P1은 얼마? 1이었고. P2는 9분의 5였다. 요거 같이 항상 써줘야 돼. 점화식 쓸 때는. 점화식 됐죠? 자, 조금 어려워. 확률 파트의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확률 파트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더라도 아, 점화식은 이렇게 구성해 가는구나 라는 방식을 이해해 두란 말이야. 알았지? 자, 확률 문제에서도 이러한 경우의 수나 확률의 문제는 점화식을 통한 경우의 수나 확률의 문제는 확률 문제에서도 꽤 까다로운 문제예요. 알았죠?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종류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야. 자, 여기까지 혹시 뭐 궁금하거나 질문 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 일반항 풀면 돼. 이거 일반항 구하는 거. 자, 그래서 Pn에 관한 점화식을 구하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반항을 구하라는 건 안 나왔어. 일반항을 아예 줬어. 문제에서. 일반항까지 구하기는 꽤 까다로운 문제가 되는데,
그 아래 식을 줬어 그냥. Pn 이퀄 문제에서 Pn은 얼마, 또 Pn의 식은 Pn에 대한 일반항을 아예 줬는데요. Pn은 어떻게 되더라? 마이너스 3분의 1에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에 3분의 2에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자, 그리고 다음 식이 그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보여라. 점화식을 가지고서 얘를 증명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점화식이잖아. 그치?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이 이렇게 되어짐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얘로부터 이렇게 되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이 뭘 만족한다? 이 점화식을 만족한다. 요걸 설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해보면 돼요? 그렇죠. 대입해보면 되는 거예요. 대입해서 확인하는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문제의 식에 대해서 초항 두 번째 항의 성립 여부까지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먼저, 요 전에 대입하고, 알겠지? 대입해서 정리하고. 점화식 제시하고, 거기 이제 Pn의식 대입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해서 대입하는 과정. 대입된 식 보여주고, 좌변에 대입된 식. Pn에 대한 식. Pn, 좌변은 그냥 Pn 이식이 되겠지? 즉,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 이제? Pn이 이렇게 되니까 P에, 그치, n-1과 P에 n-2에 대한 식을 대입해서 좌변에 있는 요 식이 나오는지, 그치? 그것만 확인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여기에서 이걸 증명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걸 만족함을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 이게 앞에 점화식 구성하는 게 까다로우니까는 문제를 편리하게 만들어준 거지. 만일 보통의 문제였다면은 저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하는 게 일반적인 문제야. 알았죠?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 이 식은 어디에서만 쓸 수 있어? n이 3보다 클 때만 쓸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는 뭐 또 확인해 줘야 돼? 이 식이 뭐에 대해서 만족하는 걸 보여라? n = 1일 때 n = 2일 때도 이 식이 성립하는 거 보여야 되는 거야. 알았죠? n = 1일 때 2일 때 식은 이 식과 비교하면 돼, 안 돼? 이것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초항과 그치? 마지막 항이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에다 뭐 대입하면 돼? n1 대입하고 n2 대입해서 P1과 P2 결과 같은 그것까지 다 확인해 줘야 돼. 그거 안 하면 또 감점이야. 곳곳에 지뢰밭이 있지, 그치? 처음에 점화식을 꺼낸 데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많이 실수를 해. 또 그걸 지나면은 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소홀한 부분에서 이렇게 감점이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P1, P2는 여기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치? 문제의 조건에서 P1, P2에 대한 식이 따로 다뤄졌듯이 여기서도 n = 1, n = 2를 대입해서 실제로 1과 9분의 5가 되는 걸, 저 계산의 결과가 1과 9분의 5 되는 걸 확인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답안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의 풀이 과정, 완전한 이제 결과를 쓰는 데까지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일반적인 점화식과 일반항에 대한 연습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자, 거기에 이제 풀이 과정 들어갔다가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하니까 솔루션 테이블 옆으로 풀어놨으니까 나중에 시간 조금 되실 때 혹시라도 개인 연습하거나 할 때 그때 꼭 그 부분을 갖다 우리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세 번째 문제를 볼 텐데,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수열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요거는 좀 경험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해.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일반항 구하는 그런 문제의 기술적인 요소들도 이제 중간중간 들어가지만은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될 거야. 알겠지? 마지막 두 문항은. 그래서 수열의 점화식과 일반항,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문항으로서 특히 수학적 귀납법은 논술 문제의 어떤 문제의 증명 문제로서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수학적 방법으로서. 자, 이게 2015학년도 경희대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된 문제인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떼온 거야. 논제가 뒤에 페이지에 보시면 논제가 3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3개의 논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추가 문항이 더 있어요. 알겠죠? 그 중에서 수열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앞으로 떼는 거야. 알았죠? 자, 제시문 가에 보면은, 제시문 가에 보게 되면 수학적 귀납법에 관한 이야기 그냥 쭉 설명한 거야. 교과서에 있는 거. 자, 수학적 귀납법 어떻게 출발해요? n equal 1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한 거. 명제 Pn이. 명제를 그냥 Pn이라고 기호하자. 수식이나 명제를. 그래서 n번째에 대해서 n equal 1일 때 명제 Pn이 성립함을 보이고, 두 번째로 뭐 하는 것? n equal k일 때 명제 Pk가 성립함을 가정하는 거야. 알았지? Pn이 명제 P n equal k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즉 Pk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때 가정된 요 결과물을 우리 뭐라면 귀납적 가정이라고 그래. 귀납적 가정. 이거 좀 용어들이 복잡하다. 아까는 귀납적 추론도 있지, 또 용어상에서는. 그치? A1, A2에서 AN 추측하는 것. 요거 귀납적 추론이라고 그래. 그리고 요거는 귀납적 가정이라고 하는 거야.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설이라고 하는 것. 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치? 아, 요게 K번째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뭐가 되더라? 자동으로 K 플러스 1번째에서 내가 설명하더라.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그럼 마치 1번이 성립했고 1번이 성립하면 이게 만일 이 두 번째 증명이 이루어진다면 K번째가 성립되면 다음 게 성립된다! 라는 게 내가 수학적으로 설명이 됐다고 한다면 PN에 대해서 설명이 됐다면 출발을 여기서부터 하는 거지. 첫 번째 성립했으니까 두 번째 조건에 의해 가지고 P2가 성립하게 되는 거지, 자동으로. 실제로 이 가정이 앞에서는 우리 여기서는 가정이었지만 실제로 P1에 성립하더라 이거야. K가 1일 때 성립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가 옳다고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옳으니까 두 번째도 옳아져야 된다. 이 두 번째 결과에 의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되면은 그 세 번째도 성립해야 되고, 또 세 번째가 성립하면 네 번째 성립해야 되고. 초항의 역할이 뭐로서 중요한 거야? 제시문에서 간단하게 도미노 이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초항이 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수학적 귀납법에서 왜 하필이면 꼭 n equal 1 대입하거나 뭐 이러면 굉장히 간단하잖아. 그래, 안 그래? 결과는 굉장히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꼭 그걸 하게 하느냐? 별 가치도 않은 것을 왜 하게 하느냐? 도미노가 쫙 하고 아무리 길게 100m, 1000m, 1km를 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건드려주지 않으면 쓰러져, 안 쓰러져? 끝에 게. 안 쓰러지는 거야. 안 쓰러지는 거야. 그 처음에 툭 하고 도미노, 이론적으로 쌓아놓은 도미노야, 이게. 이론적으로 도미노를 만드는 과정이야, 이게. 두 번째 과정이. 도미노를 쌓는 과정이야. 쫙 세우는 과정이야. 그리고 얘가 뭐 하는 거야? 도미노의 처음을 탁 하고 넘어뜨려 주는 거야. 자, 도미노를 넘어뜨리는데 n equal 2에서 출발하면 될까, 안 될까? 두 번째 도미노를 탁 건드려서 쭉 넘어졌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요? 첫 번째 도미노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모른단 말이야. 안 쓰러져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반드시 첫 번째에서 출발해야 돼. 알겠지? 물론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뭐 n equal 문제의 조건 자체에서 그냥 n equal 2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하고 주는 경우는 n부터 2부터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부터 시작해야 돼. 말 중간에서 시작하면 돼, 안 돼? n equal 3에서 시작했어. 도미노 쫙 이걸로 도미노를 쫙 쌓았어. 그치? 이거 가지고 앞에 게 쓰러지면 뒤에 것도 쓰러질 거다. 그러고서 우리는 예측해서 쫙 해놨단 말이야. 근데 초항이 처음에 세 번째 도미노를 툭 건드려서 넘어뜨렸어. 앞에 두 개는 쓰러졌어, 안 쓰러졌어? 성립이 검증 안 된 거야, 이런 방식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된 거,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따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따로 검증해야 돼. 알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건 좀 특별한 경우인데, 도미노 만들다 보면은요, 도미노를 쭉 쌓다가 도미노를 쫙 두 갈래로 만드는 도미노도 있지. 도미노 어떻게 하다 보면 좀 재밌게 하려고. 그치? 두 갈래로 만드는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처음 도미노가 딱 넘어지는데 처음 도미노가 그 옆에 있는 도미노들을 이렇게 한 번에 톡 건드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좀 엇갈려서 가게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가면서
길이 나중에 두 개로 갈려. 얘가 또 넘어지면서 다른 놈 건들고 그 옆에 놈 건들고 이런 식 얘는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n번째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한다면 홀수 번째 것들과 짝수 번째 것들이 쫙 갈라지는 경우들도 있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 여기서 2k 번째가 넘어지면 2k 플러스 2번째가 넘어지는 걸 설명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응? 여기는 짝수 쪽은 홀수 쪽은 2k 플러스 1이 넘어지면 2k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이 넘어지면 2k 마이너스 3이 넘어지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플러스 1이. 그치? 그러면 이때는 굳이 바로 다음 게 넘어지는 걸 보여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한 칸씩 건너떠서 넘어진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둘을 합치면. 전전께 성립하면 n-2가 성립하면 k-2가 성립하면 k가 성립한다. 요거 증명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뭔가 부족하지. 뭐가 부족하면 초항이 부족해. 초항이. 그래서 얘는 초항을 몇 개 설명해주면 돼. 이런 걸 이렇게 증명하려면. 그치. n이 1일 때와 n이 2일 때 두 가지를 설명해주면 이것도 다 성립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것도 하나의 수학적 기납법이야. 이렇게 증명하는 방식도. 만일 홀짝성이 존재하는 어떤 수열 이런 것들은 홀짝성이 존재하는 수열에 대한 증명이란 이런 것들은 홀수항들의 규칙이 다르고 짝수항들의 규칙이 달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따로따로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게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몇 가지 갈래를 가지고서 성립할 수도 있어. 몇 가지 갈래들을 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두 칸씩, 두 배씩 떼어가면서 첫 번째 성립하고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성립하는데 첫 번째 성립하고 n = 1 성립하는 걸 보였어요. 그 다음에 뭘 보여주는 거냐면 n = 2에 대해서 n = 2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보였어. 그 다음에 몇 번째 거 성립하는 걸 보이냐면 네 번째 거 성립하는 걸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는 여덟 번째 성립하는 걸 보이는 거야. 이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쵸. 2의 짝수가 아니지. 6이 빠지잖아. 그치?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런 식으로 증명한 거야. 이런 식으로 뛰어가면서. 즉, 두 배씩 칸을 건너뛰면서 하는 거야. 이전 칸까지의 두 배씩 곱으로. 이렇게 증명해가지고요. 즉, 2의 n이 2의 k제곱일 때 성립함을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2의 k제곱에 대해서 n = 2의 k 플러스 1제곱이 성립하는 걸 증명해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하냐면 n이 초항으로서 n = 2가 성립하는 걸 보여줘요. 처음에 이거 성립해야 이것들이 쫙쫙쫙 넘어갈 테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요거 성립해주는 거예요. n = k에 대해 성립함을 보이고 가정하고 여기도 가정이지. 가정 성립 증명하고 요거를 가정하고요. n = k-1이 성립하는 걸 보여도 돼.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해서도 수학적 기납법이 돼요. 좀 어려워도 이건 들어 더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이거 알고 있느냐 모르고 이런 이론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해. 알았지? 또 다른 문제들에서. 이거 뭐냐면 이거 첫 번째 따지면 이제 이게 성립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따지면 어떻게 된 거야? 두 번째 따지면 얘가 2번이 성립하면 4번 성립하고 4번이 성립하면 6번 성립 이런 식으로 도미노가 넘어진 거야. 그리고 얘가 성립하면 그 다음에 또 두 배 곱해가지고 또 성립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무한히 커져가는 거 다 성립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거는 뭐야? 마지막 거는 앞에 게 다음 게 성립하면 그 전 게 성립한다를 보인 거야. 2번이 성립하면 뭐가 성립하게 돼 있어요? 그치, 1번이 성립. 거꾸로 가는 거야, 얘는. 거꾸로. 뒤에 게 성립했다면 앞에 게 성립한다. 이걸 증명하는 거야, 이거는. 얘가 성립하니까 얘가 쓰러진 거야.
또 얘가 쓰러지니까 뭐가 성립하는 거야? 4번이 쓰러지면 그치 3번이 성립하는 거야. 8번이 성립하면 7번, 6번, 5번 여기가 다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빠진 게 있어 없어? 그치? 빠진 거를 거꾸로 오면 다 채워주는 거야. 두 번째는 무한히 커져가면서 증가하면서 증명하는 거고 그 사이를 돌아오면서 다 채워주는 거야. 심지어는 어디까지? 1번까지. 심지어는 마지막 1번까지 거꾸로 와서.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수학적 진화법이야. 그러니까 수학적 진화법이라고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론을 통칭하는 거지 여러분들 교과서에 써 있는 그것만 쓰지 않아. 그 논술 문제에서 이제 조금 어렵게 넣으면 n=2, 3에서 출발하거나 이런 이제 증명 문제들도 있어. 오늘 과제 문제를 이걸 내려고 했는데 과제 문제 이걸 내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 접근해보지 않은 방식이 어려워. 그래서 그거는 과제 문제에서 좀 뺐지만 나중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하다 보면 또 다루게 될 날이 있을 거야. 자, 오늘 여기서 다루는 이제 문제 3에서 다루는 것들은 굉장히 간단하니까